안녕하십니까. 해피진검다리 김형수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만수무강 연구소 소속의 고려의학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보다 오래 살리는 김일성, 김정일의 욕망은 1990년대 만수무강 연구소에 대한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당 옥가와 또 만수무강 연구소 산하 각 당위에서는 만수무강 연구소의 확장과 관련된 내부 강연과 선전을 요란하게 진행했습니다. 당시 만수무강 연구소 산하 만청산 연구원 당위원회에서는 내부 강연을 통해 왕립 국립연구소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가 지도자를 위한 연구소들이 존재한다고 설교했죠. 오직 독재자 일가의 만수무강을 위한 연구소가 전 세계에서 북한에만 있다는 사실을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릴 북한의 만수무강 연구소 산하의 고려의학치료센터는 1991년 만수무강 연구소 산하 만청산 연구원 이실인 식품보약화 연구실에 신설됐습니다. 이 치료센터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의료기술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장수를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동의학을 고려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김정일은 한때 동의학을 서양의학보다 과학적이지 않다며 천시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김정일은 의학계에서 동의학 연구를 금지시키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동의학 기술 발전을 보고받은 고령의 장수자들이 동의학 치료법을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의학도 무시하지 못하게 됐죠. 일반 병원에도 동의과를 다시 내오고 또 이름도 고려의학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특히 만수무강 연구소 산하 만청산 연구원에 비밀리에 조직된 동의치료소의 명칭을 고려의학치료센터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센터 존재는 같은 만청산 연구원 성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저도 만청산 연구원 제2실에 속해 고려의학치료센터 연구사들과 같은 당세포에서 생활하던 아니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좀 익혔습니다. 동의학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오랜 옛날부터 개발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고려의학치료센터는 3명의 의학 박사와 2명의 조수들로 합쳐진 5명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장으로는 당시 70대의 구본의 박사였습니다. 연구팀에는 정 선생이라고 불리는 40대 여성도 한 명 있었는데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 부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청진태생인 이 여성은 청진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동의학과 점을 보는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는 항명북도 도당과 보위부, 보안서 간부들 또 무역 일꾼들의 간상을 봐주고 병치료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소식이 고위급 간부들에게도 전해지면서 평양에 올라와 중앙당 간부들의 치료와 점도 쳐주던 과정에 병으로 아내를 잃었던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연분이 돼서 그 부부장과 결혼하게 됐던 거죠. 당시 김일성은 동맥경화증이 심해져 당뇨병과 심혈관 질병을 앓고 있었고 김정일도 비만도 동맥경화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일성은 신석증, 피부종양, 골소종증 등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김정일도 40대 중반부터 당뇨병이 시작되었고 만성 후두염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려의학치료센터는 김 부자가 앓고 있는 병들을 동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구에 쓰인 약재들은 kumsu산 의사랑경리부 산하 백두산 제약공장과 종무원 보건국의 구호 담당 부서에서 맡아 보장했습니다. 초기 연구를 위한 시험 대상으로 김일성 고급당 학교 특설반의 간부들을 선택했으나 연구조 책임자인 구본의 박사의 제의에 따라 외국인들로 실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외교부와의 협조로 처음에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 성원들과 가족들에게 동의학으로 연구한 보약을 선물하면서
관찰했는데 차츰 소문이 확산되어 북한에 출장 오는 외국인들도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고려의학치료센터의 사무실과 치료실도 평양시 보통항구역 신원동에 있는 만석산연구원 청사에서 평양시 지하철 혁신역 입구의 맞은편에 위치한 서성구역 중심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만석산연구원의 비밀보장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석산연구원은 호위총국 군인들이 주야로 경비를 쏘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가 오는 날이면 군인들이 미리 연락을 받고 사복을 갈아입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접근이 금지된 내부의 다른 연구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성구역 중심동에 외교부 소속 외교단 상점에서 창고를 쓰던 1층 4개 큰 방이었습니다. 외교단 상점은 해외 출장을 나가는 간부들에게 옷과 캐리어 그리고 구두를 비롯한 일체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상점이었습니다. 이 창고의 일부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 연구에 악용됐다는 의미입니다. 중앙당 옷가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전용 초대소에서 해마다 교체되는 침대와 소파, 책장들, 또 커튼 등 고급 가구류와 비품들을 고려의학치료센터 진료실과 휴면실, 치료실과 약지도실을 인테리어하는 데 제공해 주었습니다. 약지도실에 필요한 약초 파쇄기와 건조기, 분쇄기, 혼합기, 대형 냉장고도 외국산 고급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진료실과 휴면실은 고려호텔의 특실의 보험과는 아늑함과 정결함이 유지됐으며 샤넬 향수 냄새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적힌 안내서도 항상 구비되어 있었고 이런 책들은 외국에 주재한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나라의 고위 간부들이나 외교관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책자에는 만숭한 연구소라는 명칭이 빠지고 조선 장수연구소 고려의학치료센터라는 우리말과 함께 영어로 코리안 메디컬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소개됐습니다. 안내책자에는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당뇨병, 노인성 관절염, 후두염 등의 한의학적인 치료가 센터의 기본요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의학치료센터 말고도 연구원들은 고려호텔이나 양각도 호텔, 해방선 호텔에서 직접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호텔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치료를 하는 의료봉사 활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목적이 진부자의 건강을 위한 한약제의 개발과 건강관리 방법을 찾기 위한 인체실험인 줄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인을 모르는 외국인들과 총련의 간부들은 자기의 귀한 몸을 실험대에 맡겼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고도 오히려 치료를 받은 것에 고마워 사례비로 돈을 내놓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총련의 한 상공인은 승용차를 기증하기로 했죠. 이렇게 재미를 본 군산의상경리부에서는 고려의학치료센터를 통해 일본산 중고차 수십여 대를 기증받아 기관용 대기차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급 대우를 받으며 동양의 우수한 치료기법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착각한 사람들, 고려의학치료센터에서 자신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라도 알게 된다면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만행에 치를 떨지 않을까요? 북한 주민들과 또 이런 외국인 실험 대상으로 되었던 사람들의 저주라도 있었던 것인지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게도 갈망하던 만숭왕을 얻지 못하고 지금은 kum수산의 무거운 돌집 속에 인형처럼 박제품으로 만들어져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피징검다의 김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